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 상면서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49번째 시간이고요. 2027학년도, 2026년에 본 고3 영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33번 빈칸 문제에 대한 해설과 그리고 인강 강사들의 해설 오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쭉 해석하면서 지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구조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architectural structures, 모든 그런 건축의 구조들은 형태들인데 어떤 형태들이냐면 공간적인 choreography. choreography라고 하는 것은 그 안무 있죠. 또는 안무나 안무 구성. 이 의미입니다. 밑에는 연출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원래 뜻은 안무나 안무 구성이에요. 그럼 이제 안무나 안무 구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안무를 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음악이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정하는 거지.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음악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모습, 동작을 취한다라는 것을 정하는 거잖아. 지금 이 글에서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미리 정한다라고 해서 안무라는 choreograph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공간적인 안무인데 어떤 안무냐면 guide action. 이 그 안무라는 것이 가이드는 인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행동을 인도한다, 행동을 이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공간적 안무라는 얘기가 나왔네. 즉 건축 구조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 안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출보다 제가 보기에는 안무, 연출이 원래 그 사전적 의미가 없이 그냥 의역되어 있는 뜻이고 원래 choreography 안무라는 뜻이 이 문맥에도 그냥 맞는 뜻인데 아마 그 출제한 분들이 이거를 안무라고 하면 학생들이 모를까봐 연출이라고 바꿔놓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합시다. Space facilitates or prohibits.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하게 하거나 쉽게 만들거나 prohibits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금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encourage는 부추긴다. 더 하게 만드는 거죠. prevent는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vite는 뭐예요? 어떤 행동으로다가 이렇게 초대한다는 얘기여서 행동을 하게 한다. 뭐 행동을 이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nhibit라고 하는 것은 억제하다라는 얘기죠.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행동을 정하는 능력이 있다, 이끄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행동을 이끈다라는 얘기예요. 공간적 안무, 즉 사람들의 행동을 이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choreography, 이런 안무가, 이 공간적 안무가 predetermined, 사전에 정한대. 그 유형들을, 움직임과 행동의 그런 유형들을 사전에 정한대요. 그러니까 움직임과 행동의 유형을 사전에 정한다? 어떠한 움직임을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라는 걸 미리 정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부엌에 가면, 주방에 가면 싱크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싱크대라는 것도 이제 건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물이라고 했을 때 싱크대의 높이는 우리가 거기서 설거지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서서 하게 만들지. 그죠? 싱크대가 진짜 엄청 높이 있어요. 싱크대의 높이가 막 이만해. 그러면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막 설거지 합니까? 그런 것 없죠. 그리고 만약에 싱크대가 진짜 막 바닥에 10cm 정도 되는 데 있어. 그럼 엎드려 설거지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의 높이 때문에 우리는 엎드리거나 팔을 위로 올려서 설거지 안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어서 설거지할 수 있는 거야. 즉 인간의 행동을 사전에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아니면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그냥 한쪽으로 쭉 걸어가요. 한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작품들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그게 바로 뭐예요? 유도하는 거지. 그죠?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한다. 움직임과 행동의 그런 유형들을 사전에 정한다. 하지만이 나온 거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뭐 더 있다라는 얘기를 주는 건데 그것은 이 choreography는 또한 인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행동적인 것만 있을 것 같지? 아니, 경험적 특성들도 이끌고 인식도 이끌고
images, 심상들, 즉 이미지들도 이끌고 emotions, 감정들과 느낌들도 이끌어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간적 안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뭐를 그러니까 행동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또 모두 유도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험적인 experiential 그 characteristics, experience에서 나온 거예요. experiential characteristics라든지 perceptions라든지 imageries라든지 emotions and feelings 이런 것들을 이끌어준다. 그럼 이게 뭐냐? 행동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합해서 부를 수 있는 말이 아직은 없으니까 대충 경험이라든지 써봅시다. 경험적 특성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인지 또는 심상이라든지 또는 feeling, 감정, emotion, 감정이라든지 느낌 이것 또한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간적 안무라고 하는 것, 즉 건축 구조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동도 유도하는 것만 아니라 이게 약간 정신적인 부분들이죠. 이것도 유도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침실 가면 왠지 편안하고 잠자고 싶고 그런 느낌 주잖아. 그지? 유도하고 있는 거지. A sensitive and empathic designer. sensitive, 민감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느끼는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empathic, 공감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잘하는 그런 디자이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자이너는 intuit, 직관으로 알아요. Human behavior and desire, 인간의 행동과 욕망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알고 이러한 직관적인 구조적인 건축의 그런 스크립팅, 각본은 스크립팅 각본 쓰기 뭐 이런 얘기지. 그럼 각본 쓰기가 뭐야? 스크립팅. 각본이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찍을 때 각본을 쓴다고 하면 영화 찍기 전에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떤 무엇을 하느냐를 다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간적 안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각본 쓰기죠. 그죠? 이런 직관적인 건축의 각본 쓰기는 resonate는 공명한다, 함께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뭐랑? 실제적인 사용자. 아큐펀처는 원래 점유하다라는 뜻인데 사는 사람이죠. 거기 사는 사람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라든지 의향 이런 것들과 공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지와 미리 써놓는 그 스크립트 각본이 일치한다는 얘기지. 공명한다는 얘기는. 그지? 함께 울린다라는 얘기니까. 공명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 소리구스 같은 거 띵 하면 저기서 띵 울리는 거 같이 울리는 거 이게 공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while designing a house, 하나의 하우스 집을 설계할 때 그 설계하는 디자이너는 lives, uses and feels the non-existent house in his imagination on behalf of the future dweller. 디자이너는 lives, uses and feels. 여기 lives에 노란색을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uses, feels 다음에 다 목적어인 the non-existent house라는 말 있잖아요. uses도 타동사고 feels도 타동사거든. 근데 lives가 자동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만약에 그 존재하지 않는 집에 진짜로 산다라고 하면 lives in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지금 lives라는 형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lives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의 것을 추측해야지. 그죠? 타동사의 것을 추측해야 되고, 그럼 타동사 live가 원래 live a happy life, 행복한 삶을 살다 할 때 목적으로다가 그 삶이 나올 때는 live가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여기는 삶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집을 live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기서 lives의 의미가 뭐냐? 사전 찾아봐야죠. 사전 찾아보면 to experience first-hand 말 있어요. 직접 경험하다. 몸을 직접 경험하다. 그래서 living a dream 같은 문장의 예로다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lives를 경험하다라고 해석하면 경험하고 사용하고 느낀다. 존재하지 않는 집을. 존재하지 않는 집을 경험도 하고 사용도 하고 느끼는 거야. 어디에서? 상상 속에서. 이해됐죠? 경험한다는 건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도 해보고 침대도 누워보고 이런 걸 해본다는 얘기죠. 그죠? 상상 속에서 on behalf of 누구를 대신해서? 미래의 거주자를 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할까 이런 걸 다 상상하면서 뭐 배치 같은 것들 설계 같은 거 하겠죠. 그 다음에 correctly placed window. 정확하게 위치된 창문은 위치됩니다. 정확히 where, 뭐뭐인 곳에라는 뜻이야. 어떤 곳에? The occupant. 거기 사는 사람이 wishes to look out. 밖을 내다보고 싶은데 근데 밖을 내다봐서 어디를 보냐면 정원. 그러니까 정원을 내다볼 수 있는 내다보고 싶은 바로 그곳에 정확히 위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여기서 정원을 내다보고 싶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이쪽에 대한 얘기 같죠, 그죠? 거기다가 창문을 위치시킨다. 창문이 거기 위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명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는 where daylight is needed. 햇빛이 필요되는 곳에. 햇빛이 여기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여기 햇빛 좀 들어오면 좋겠어. 여기다 화분도 넣어서 식물도 키울 수 있게. 그곳에 이제 창문이 위치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바로 어떤 그 센서티브가 앰프티한 디자이너가 거기다가 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내가 여기 산다고 하면 여기다 화분도 놓고 싶은데 화분이 여기 있으면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 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 창문을 내야지. 이런 생각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successful architecture 이거 하나 빠졌네요. 그 다음에 the stairway 계단이라고 하는 것, 층계라고 하는 것은 위치됩니다. 어떤 곳에? The dweller, 그 사는 사람이 wishes to answer the floor above or below. 위층 아래층이죠. floor above 위층. 그다음에 floor below 그러면 아래층입니다. 위층 또는 아래층으로다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곳에 위치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사람들이 여기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싶겠지? 여기서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겠지? 거기에다가 층계가 위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죠?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고 싶은 그 위치에 바로 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uccessful architecture does not need manuals or signage. 그 성공적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 매뉴얼이나 사이니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성공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매뉴얼이나 사이니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쪽은 성공적인 건축에 대한 거야. 맞죠? 성공적인 건축에 대한 얘기고 성공 못한 건축이 있잖아. 그죠? 성공 못한 건축. 그러니까 건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성공적인 건축이 있고 성공 못하는 건축이 있겠잖아. 거꾸로 가볼까 이거를? 성공 못한 건축을 왼쪽에서 봅시다. 하는 건축이 있어요. 그럼 성공 못한 건축은 어떤 것이 되느냐면 그러니까 성공한 건축은 매뉴얼하고 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표지판 같은 게 필요 없다고 그랬지. 그러면 성공 못한 애에 필요한 게 뭐야? 얘가 필요한 것이 매뉴얼이 필요한 거지. 그럼 표지판.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표지판은 뭐야? 이곳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화장실 용물을 보는 곳입니다. 화장실 딱 들어갔더니 세수는 여기 와서 변기랑 그 세면대가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한 위치에 있어. 여기서는 세수를 하세요. 표지판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일반적인 그 세면대의 위치하고 변기의 위치는 다 알잖아요. 변기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게 똑같이 생겼어. 그럼 어디다가 세수를 하고 어디다가 여기 물이 왜 차있지? 여기서 손 닦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표지판이 필요하면 이건 성공 못한 거고 매뉴얼이나 표지판이 없는 것이 성공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매뉴얼이나 표지판이 없는 것은 뭐야? 보자. As it reveals. 왜냐하면 성공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구조와 사용을 드러내기 때문이야.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 없이 구조 사용을 드러냄이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profound building, profound 심오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오하다는 얘기는 이 사용자들의 그 어떤 욕구라든지 뭐 소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헤아려 주는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건물은
빈칸이다라고 하면 지금 빈칸에는 이런 얘기 들어가야 되겠지. 결국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잖아. 이해됩니까? 즉 건축이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건축이 행동 유도 방식이라는 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또 광고가 뜨네요. 잠시만요. 행동 유도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하나가 매뉴얼 표지판이고 근데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이거 성공 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행동 유도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구조, 공간적 안무라고 얘기한 거 있죠. 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공간적 안무는 그지? 행동도 유도하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경험이나 인식이나 심상, 감정, 느낌, 어떤 정신적인 것도 유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글의 큰 틀을 제대로 파악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profound building이라고 profound 심오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것 중에서도 진짜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빈칸은 이쪽 부분, 즉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보겠습니다. An instrument, 한 도구인데 to pass down, 물려주는 거죠. 문화적인 그런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적 마음가짐을 물려주는 도구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내용 일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틀린 거야. 두 번째, 공간적 논리다. 근데 made independent from, 뭐로부터 독립하되, 뭐로부터 독립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논리입니까? Non-professional opinions. 비전문적인 의견으로부터 독립되도록 만들어진 공간적 논리예요. 그럼 이제 이걸 공간적 논리라고 했을 때 비전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건 문맥적으로 뭡니까? 무조건 선지는 문맥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는 이 사용자들이잖아. 건축가, 디자이너는 전문가니까 사용자들의 의견, 다시 말하면 사용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걸 또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든지 소망하는 거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논리 아니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거니까 이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xtension of human bodily and mental actions and capabilities. 확장인 거야.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행동과 능력의 확장인 거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는 것들, 그죠? 그리고 인간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장시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거지할 때 이러고 설거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설거지하라고 만들어진 게 싱크대의 그 높이인 것이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capabilities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마딜리하고 멘틀이라는 두 단어가 나온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적 안무는 행동, 바딜리 쪽이 있고 멘틀 쪽이 있는 거예요. 멘틀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마딜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고 이거를 일반화한 것, 이거를 일반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둘 다입니다. 맞죠? 둘 다 포함이 돼 있어. 정확하게 둘 다 표현돼 있어. 그래서 이 3번은 정답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건축적인 그런 표현인데 디자이너의 미적인 선호의 표현입니다. 미적 선호가 아니죠. 쓸 사람이 뭘 어떻게 여기다가 층계를 놨으면 좋겠다는 게 미적인 겁니까? 창문을 예를 들어 미적이라고 하면은 뭐 그 사람이 우리 사용자님이 정원을 보고 싶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창문을 그냥 이쁘게 놔야지. 이거 되니까 이것도 틀린 것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의 구조인데 그 구조의 외적인 그런 형태, 외형이 기능을 숨기는 구조의 외적인 형태를 보면 뭘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드러내야지. 말없이 구조를 사용을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보면 틀린 거죠. 명확하게 틀려 있죠. 아주 선지 잘 만들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들 수준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3번이.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3월 교육청 2027학년도죠. 33번 빈칸 추론에 대한 인간학설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정식 선생님 단어 해석 오류가 한 군데 있었고요. 김지영 선생님 문제 없었습니다. 이명학 선생님은 발음이 한 군데 문제 있었고요. 디투션티는 논리 개념의 오류에서 구조 파악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
ABPS에서 그 AB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적 오류예요. 시스템적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아 선생님은 단어 해석의 오류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주연 선생님은 문제 없으셨고요. 자, 세인 살펴보겠습니다. 조준 선생님 단어 해석 오류 한 군데 있었는데 이미저리즈를 상상이라고 해석하셨는데 이미저리즈는 상상은 imagination이고 이미저리라는 건 원래 심상, 마음속의 이미지. 그죠? 심상이란 뜻이고 복수형이 쓰였다는 것 자체가 심상이 여러 개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복수형이 쓰인 거거든. 셀 수 없는 명사냐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에서도 상상이라는 건 셀 수 없는 느낌이잖아. 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 잘못됐다. 이명 선생님은 이제 resonate라는 단어를 resonate, Z 발음입니다. resonate를 resonate라고 발음하셔서 이것도 말씀 안 드리면 또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언급을 해드립니다. 다음 션티는 이제 논리 개념 오류에서 구조 파악 오류까지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단 한번 해당되는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but it also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but also가 부정 대리버라고 설명합니다. 부정 대리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뭡니까? 영어에서 부정이 뭐예요? negation. 그러니까 긍정을 뒤엎는 게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not 같은 거, never 같은 거, hardly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부정이지. 근데 여기는 부정이 있어요? 부정 없잖아요. 대리버다. 대리버다. 부정 대리버다. 대리버라고 하는 것은 대립되는 말이잖아요. 대립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이 있으면 물질이 있어. 그럼 정신과 물질이 대립어지. 그지? 근데 정신과 물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을 대립을 하진 않지. 그래서 이 용어를 자의적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영어의 그 학습 또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부정 대립어다. 그리고 버돌소 같은 경우는 나론리의 버돌소비에 쓰일 때 그리고 이 선생님은 지금 버돌소가 있으니까는 논리가 뭐죠? 나론리의 버돌소비라고 하는데 나론리의 버돌소비에서 벗은 대립의 느낌이 진짜 없죠. 이거는 그냥 첨가죠. A에다가 B를 첨가하는 느낌인 것이고 A는 기정사실, B는 새로운 사실의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서 B를 더 중시하게 되는 표현이긴 한데 어디에도 부정 대립이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죠? 근데 버돌소니까 나론리가 없는데 나론리를 첨가를 해보시더라고. 근데 여기서도 약간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나론리의 버돌소비에서 A는 담화상 부정보예요. 알려진 겁니다. 근데 A가 나오고 버돌소 B가 나오는 구조. 지금 우리가 본 구조는 나론리의 버돌소 B가 아니라 버돌소 B 그냥 나론리 없이 그냥 버돌소 B만 나온 구조거든. 요거는 A가 얼마든지 신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르다 표현이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 예문 보겠습니다. She's not only smart but also kind. Not only smart. 이미 똑똑한 거 누구나 알고 있어. 근데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친절까지 해. 그러니까 친절함이라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쓰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론리의 버돌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A에다가 B를 첨가하는 이런 뉘앙스인 것이지. 더 중요성이 있는 걸 첨가하는 느낌인 것이지. 근데 이거 보세요. She's smart. 그녀는 영리해. 이것도 처음 나오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나온 거야. 그녀는 똑똑해. 하지만 그녀는 또한 친절해. 그럼 여기서 하지만이 들어감으로써 왠지 느낌상으로 똑똑하면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가 있어. 숨겨진 게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친절하기도 해 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요거하고 여기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얘기 왜 하냐면 물론 여러분들 독해할 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사진을 얘기한다면 모자이크식으로다가 사진을 보고 나는 이걸 이해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풀 AC 정도의 그런 또렷함으로 글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에 차이가 있으면 의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지금 나론리를 쓰는 거하고 아니고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할 때는 이 구조가 쓰이지 이 구조가 쓰이지 않잖아. 그죠? 상관관계, 상관접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상관접수가 쓰인 문장이 아니었어요. 앞에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거는. 근데 그거를 그냥 상관관계처럼 지금 치환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래도 A, B를 강조하고, 그죠? 가르치실 때 그런다고 하잖아. 뭐 A는 조금 별로인 거, B는 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꼭 나누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걸 토대로 구조화한 게 이거예요. 공간 연출. 공간 연출이라는 것은 공간적 안무에 해당되는 거잖아. 공간적 안무. 공간적 안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A에는 행동과 움직임이 있어. 여기 행동 유도한다. 이 부분이야. 그다음 B에는 경험, 인식, 의도, 감정. 여기서 이거 좋아요. 여기까지 잘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갑자기 나 매뉴얼 표지판이 A에 등장해. 매뉴얼 표지판이 A에 등장하고 낫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쪽에 A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마치 지금 비슷한 개념들처럼 보이는 착각이 있을 수 있잖아. 왜 저렇게 표시를 했을까 생각하면 이거죠. 션티 같은 경우는 A하고 B라는 두 개의 개념이 항상 존재하는 걸로 가르치는데 이 글은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크게는 두 개죠. 크게는 두 개. 매뉴얼 표지판과 공간적 안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있고 공간적 안무를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즉 매뉴얼 표지판이 A고 공간적 안무를 B라고 얘기하면 행동 유도는 B1, 그다음에 정신 유도는 B2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잘게 나누게 되면 얘하고 얘가 세 개의 개념이에요. 세 개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크게 보면 두 개의 개념이긴 하지만 B라는 개념이 두 개로 나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렇게 두 개로다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얘를 지금 여기다 갖다 써놨잖아. 지금 어떻게 뭐가 잘못된지 알겠어요? 얘하고 얘는 같은 쪽에 쓰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계층이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의 계층에 1층에 있는 게 매뉴얼 표지판, 이쪽에 1층에 있는 게 공간적 안무고 이거 지하 1층이잖아. 지하 1층. 층이 다른데 저거를 한 번에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획일화하고 단순화하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일부의 경우에. 근데 이게 항상은 아니거든. 항상은 아니고 이런 획일적인 이해를 하다 보면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회오리를 찍으면서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스템적 오류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적 오류다. 왜? 어쩔 수 없이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획일적으로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글은 다양하고요. 글이 갖는 구조가 다양한 거를 획일적인 잣대로다가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류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지금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않니?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죠. 이거를 아니다. 이거 국어 나 잘하는데 이거 상변이 틀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반박 좀 해주세요. 난 아무리 봐도 이건데. 그 다음에 이 오류 때문에 구조 파악에 오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지 설명할 때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말을 하십니다. 사실 션티가 문제 풀 땐 사실상 바딜리보다 조금 더 멘털 쪽이 정확하게 어떤 감정 인식 쪽이기 때문에 멘트를 위해 B라고 표시하면서 멘트를 정확히 잡으면서 정답을 고르는 그러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틀이 중요하다. 바딜리 쪽은 중요한 게 아닌데 멘틀이 중요하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오답 선지 중에 바딜리를 빼고 멘틀만 강조되어 있는 선지가 있다고 하면 션티는 멘틀 찍었을까요? 찍었을까요? 해설 강의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딜리보다 조금 더 멘털 쪽이 정확하게 어떤 감정이나 인식 쪽이기 때문에 바딜리가 지금 그러니까 션티의 방식은 항상 A하고 B 있으면 A는 중요하지 않고 B는 중요하니까 A는 빠져야 될 것 같고 B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 검색을 하면서 A하고 B의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잖아. 근데 아니다. 이 글에서는 바딜리하고 멘틀이 비슷해요. 둘 다야. 이 글에 보면 행동 유도, 층계를 이쪽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내려가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 행동이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닌데 행동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빠지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게 제대로 글을 이해하는 것이고
선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선지에서 그래서 바딜리하고 멘털이 둘 다 나온 거야. 선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선지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가 제대로 된 거고 한쪽이 바딜리가 빠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다. 요거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것도 좀 약간 번외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제 상변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얘기 하는데 본인을 이렇게 3인칭으로 지칭하시는 좀 신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답 3은 바들리 앤 멘틀이고 둘을 접속시킨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선지를 만든 이 출제자. 출제자는 정답 선지 제대로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 앤드로 연결시켰잖아. 똑같은 중요성이에요.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고. 둘 다 포함이 되는 표현이라고. 나론니의 버돌스비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처럼 뭐라고 그랬죠? 무슨 대립? 부정대립. 나론니의 버돌스비는 부정대립이 아니에요. 나론니의 버돌스비가 나와도 둘 다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두 개의 개념이. 아시겠죠? 두 개의 개념이 같이 가는 거야. 물론 두 개가 똑같은 개념은 아니겠지. 하지만 같이 간다는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나레이 법비랑 다르다고요. 나레이 법비는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는 거잖아. 나론니의 버돌스비는 둘 다 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문의 실제 증거는 오히려 바딜리로 기울어져 있다. 창문은 밖을 내다보고 싶은 자리, 계단은 위아래층을 가고 싶은 자리, 특히 계단에서는 신체적 이동이 그 자체. 그죠? 그러니까 바딜리가 빠지면 말이 안 돼요. 바딜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딜리 똑같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도식 구조를 도식해보면 아까 제가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건물 사용법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건축의 행동 유도잖아. 건물 사용법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not A, A가 아니야. 매뉴얼 표지판이 아니라 법비, 건물 구조 자체야. 건물 구조 자체가 뭐야? 공간적 안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 구조가 공간적 안무라고 했잖아. 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그리고 건축 구조라고 하는 것이, 즉 공간적 안무라고 하는 것이 유도하는 것이 신체 움직임, 행동을 유도하고 정신, 경험, 인식, 감정도 유도한다라고 가는 것이 올바른 구조 도식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구조를 도식하면 딱 미심쩍은 부분 없이 유레카. 그죠? 맞네 이게 라는 느낌이 난다고. 여러분들 독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올바른 독해를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오류를 따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이원 김성환 선생님도 단어 해석 오류가 있어서 이미저리지를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상상하는 것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 복수명사로 쓴 것 자체가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심상들, 심상 이미지들이라는 뜻입니다. 봅시다. 오류를 모르면 실력이 문제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오류라고 제가 설명한 게 오류인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문제인 겁니다. 실력이 문제예요. 그리고 오류인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오류면 고쳐야지. 그지? 강사든 학생이든 오류면 고쳐야지.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더 문제는 실력 문제보다 양심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왜? 실력은 나중에 기르면 되는데 양심은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안 바뀌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 상변 선생님 저거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딴지 걸고 오류 아닌 거를 막 오류라고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내용 그대로 다른 인간 강사들 게시판 같은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대로 물어보세요. 인간 강사한테 직접 물어봐도 상관없어. 직접 물어봐도 상관없고 뭐 인간 강사가 질문 답변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데 질문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아니면은 AI한테 물어보시든가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냐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AI가 정말 대단한 도구예요. AI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거 판단시키는 데 있어서는 딱 두 개 놓고서 뭐가 맞아라고 하는 거 쉽잖아. 해보시면 뭐가 맞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수능 선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지? 여러분들의 더 나은 영어 점수를 위해서는 무조건 정확한 거 따라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아니 어떤 방식이 진짜 맞는 방식이고 그게 진리야라고 하면 아니 인간 강사들 나머지 인간 강사들 다 따라가야지. 모든 인간 강사들 다 똑같이 그렇게 가야지. 그잖아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게 어떤 진짜 올바른 진리 같은 방식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세요. 저는 웃긴 게 국어 영역에서는 엄청난 논리를 따지면서 영어에서는 왜 논리를 대충 가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국어의 논리의 잣대를 들이대면 영어에서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오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